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이번에는 증시 반등의 시그널, 반등하는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때의 지금 지수의 흐름을 강하게 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크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종목들이 많은데 오늘 근데 제가 상승 종목 순으로 계속 체크를 하다 보니까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 중에 반등이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증시 반등이 정확하게 강한 상승 추세로 다시 한번 돌려낸다면 이런 상장주들 역시나 부각받으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증시가 완벽한 반등이다라고 볼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주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신규 상장주들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전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어떤 증시에 따라서 어떤 흐름을 보여줬었는지 그 예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넥스트 칩입니다.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하지만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도 22년 7월에 상장을 해서 굉장히 22년 증시가 좋지 않았죠. 이렇게 계속해서 그 증시에 따라서 상장하자마자 그냥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올해 1월부터 좋은 지금 지수 반등의 흐름이 나왔었고, 넥스트 칩 결국에는 이런 상승과 함께 지수 상승과 함께 정말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는 거, 이런 좋은 모멘텀이 있다는 것들, 신규 상장주에서는 분명히 위험할 수도 있지만 한번 올라갈 때는 생각보다 다른 종목보다는 저항 없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도 분명히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성일 하이텍이 있습니다.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 지금은 워낙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많이 잊혀졌지만, 과거에 22년에 이렇게 상장을 한 상태에서 단기로는 급등을 했지만 그 이후로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급락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 1월, 2월부터 이렇게 증시 반등이 크게 나오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크게 나오다 보니까 정말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수 상승과 함께 신규 상장주들 강한 상승 추세를 단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최근에 상장했던 어떤 신규 상장주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요거는 제가 금방 영상 올렸던 거에서도 상승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두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 정말 대장으로서 상장하자마자 그냥 쭉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처음으로 5일선이 생긴 이후에 돌파를 해줬던 모습이 있고, 저항 라인 37,200원대를 한 번에 돌파해주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단기적으로 일단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수가 우상향할 거다, 저는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지금 지수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이 눌렸죠. 많이 눌린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라면 이것도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크게 상승할 추세도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위치이니까, 이렇게 신규 상장주 종목 중에서도 시총이 2조 6천억이고 꽤나 큰 시총을 가지고 있는 대형주기 때문에 그 상승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리고 AI 로봇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똑같이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조정을 끝내고 이제 단기 반등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웍스입니다. 클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 상장하자마자는 이렇게 상한가 가고 굉장히 강한 추세를 보여줬다가 그 이후에 윗골이 많이 그리고 그냥 쭉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거의 단 한 번도 캔들이 5일선 위에 올라간 적, 여기 살짝 돌파하는 척 했지만 바로 쭉 빠졌고, 5일선 위로 크게 올라가지 못하다가 최근에 5일선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살짝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오늘 5일선을 점점 올라가려는, 이렇게 매물대를 소화하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단기 저점은 요 구간 대략 22,300원에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더 올라갔을 때 지금 5일선 추세 그대로 올라가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21선 요 구간이 역시나 저항이 될 거고, 그 가격이 한 29,000원 정도 됩니다. 29,000원 라인 이렇게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면 역시나 단기적으로 바닥 두 번 찍는 쌍바닥 찍고 단기 반등의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29,000원대 도착했을 때
돌파되는지 22,300원 혹시나 이탈하지 않는지 같이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9%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 하지만 이렇게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강하게 들어왔다는 측면에서는 요거 단기 저점의 시그널일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STX 그린 로지스입니다. STX 그린 로지스. 이것도 지금 이렇게 상장하고 나서부터는 5일선 따라서 쭉 빠지는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가 오늘 그래도 9% 상승을 해줬고 오늘 5일선을 넘지는 못했지만 약간 추세를 돌려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위치. 마찬가지 21선 지금 오늘은 대략 15,800원 정도에 있는데 이런 구간까지 단기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요거 역시나 상장주들 반등과 함께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퓨릿입니다. 퓨릿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장 이후에 윗꼬리 길게 그리고 그냥 5일선 따라서 쭉 빠지는 모습. 오늘 오랜만에 5일선 터치해줬지만 아직 5일선은 넘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9% 상승을 좋게 해줬고 다음 거래일에 또 상승하면서 5일선 11,400원 정도 있네요. 11,400원 돌파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뭐 길게 볼 필요는 전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추세나 지지나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부분 지수 상승과 함께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같이 올라갈 때 대세로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하니까 요 흐름 그리고 같이 신규 상장주들 묶어서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센서뷰입니다. 센서뷰 같은 경우에는 쭉 하락하고 나서부터 바닥권을 한번 터치를 하고 좋은 반등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해주는 약간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네요. 요거 한번 지어볼게요. 지어봤을 때는 그래도 지지 라인은 저점이 명확하게 잡히는 구간이 3,600원 구간이네요. 과거에도 3,600원, 최근에도 3,600원을 일단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최근에 5일선을 살짝 돌파해주는 오늘 5.8%의 나쁘지 않은 상승을 보였다는 거. 그러면 더 상승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21선을 만나러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면 지금이 가격이 3,920원인데 요 4,400원까지 21선 점점 내려올 텐데 이런 구간까지는 단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일단 짧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뚫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런 중요 저항 라인들을 만났을 때는 분명히 저항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상장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크게 상승을 했죠. 이 상승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거의 12,000원 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7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단기 상승을 정말 크게 해줬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조정을 많이 받았고 어떻게 보면 고점 쌍봉 모습을 그리면서 추세 자체는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지만 상장했을 때 고점 구간을 지금 저점 삼아서 오랜만에 5일선을 살짝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오늘 5% 상승 나쁘지 않은 상승을 했었고 그럼 이것도 단기적으로 21선을 한 번 더 만나러 갈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 지금 21선은 36,000원에 있고 수평 저항도 이렇게 36,000원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만약 매수를 한다면 일단 목표가는 대략 35,000원에서 36,000원 정도로 어느 정도는 지수 반등이 나왔을 때 신규 상장주들 반등과 함께 이런 구간들 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약간의 지금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파로스 아이 바이오입니다. 파로스 아이 바이오 이름이 익숙하진 않은데 이 종목 자체도 상장하자마자는 오히려 정말 크게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상승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오히려 크게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상장했을 때 저점 구간까지 다 내려온 상태에서 오늘 더 이상 요 구간 9,700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해주면서 오랜만에 캔들 종가 요 5일선 위에
올라갔다는 점, 그리고 오늘 고점은 단기 10%까지 급등을 했다가 뭐 아쉽게 4.8% 마무리하긴 했는데 추세 바닥을 잡아내고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위에 내려오고 있는 21선, 일단 요거는 대략 12,000원 정도의 21선이 잡혀져 있는데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도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럼 이런 구간 21선 만났을 때 짧게 분명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 열려 있다라는 생각도 드니까 이 부분 한번 21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21선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추세를 뚫고 올라가면서 이 앞에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역시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Y랩입니다. Y랩도 요거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상장했을 때의 종가 가격을 돌파해주는 상한가가 요렇게 나왔을 때 단기적인 좋은 추세가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단기 급등을 좋게 만들어 줬었고, 하지만 요 앞에 고점 라인을 결국엔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단기 저점 라인은 요 구간 지금 대략 7,400원이었는데 7,400원을 깼기 때문에 분명히 요거는 추세 자체는 많이 무너져 있다 볼 수 있지만, 오늘 역시 신규 상장주들 반등과 함께 5일선을 오랜만에 돌파해 줬다는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7,400원 혹은 21선을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 일단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성 ST입니다. 신성 ST도 요거 상장한 지 정말 얼마 안 됐고, 뭐 저도 요거 뭐 공모해서 뭐 당일에 팔고 뭐 이렇게 했었었는데, 아직도 그래도 5일선을 깨고 올라오지는 못했네요. 아직 3.2% 그래도 약간의 반등이 있었는데, 다음 거래일에 5일선 넘어가면서 올라가는 추세 전환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 다음은 꾼비입니다. 꾼비도 상장은 이제 23년 2월에 해서 상장한 지는 조금 지난 종목이긴 합니다만, 제가 최근에 주말에도 말씀드렸죠. 요거 지금 저출산 관련주로서, 그리고 내일 시정 연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저출산 뭐 이런 내용들 조금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어 보인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앞에 매물대들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체크하시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저점 3번 정도 터치하고 추세를 약간 돌려내려는 모습, 5일선, 21선 골드 크로스 하려는 모습을 봤을 때는 단기 상승 추세도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도 추가해 봤습니다. 다음은 넥스틸입니다.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부터 밀리다가 다시 한번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요거는 철강주들이 약간 부각을 받을 때 넥스틸 신규 상장주로서 꽤나 가볍게 급등을 했다가, 급등했던 만큼 역시나 이슈가 빠지니까, 재료가 소멸되니까 역시나 급락도 이어졌었고, 하지만 쭉 빠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저점을 잡으면서 추세를 올려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요거 지금 그 볼린저 밴드죠.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지금 모으고 있는 모습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방향성을 충분히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5일선이 21선 골드 크로스 했다는 측면에서는 상방의 흐름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강하게 상승했을 때 저항 라인은 대략 1360원 정도 있으니까 요 저항 라인 체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 저점을 높이고 있는 흐름 자체, 요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는 요 모여있는 볼린저 밴드의 방향성, 힘이 아래로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주의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어라인 소프트입니다.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 제가 요거 주말에, 그러니까 어제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지금 강한 장대 음봉 라인과 그리고 5일선, 21선을 점점 추세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 상승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상승할 때 지금 상장했을 때 거래량보다도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좋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지금 분명히 10% 단기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쉽게 지금 종가는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끝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5일선, 21선 위에 캔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위험한 구간은 역시나 21선 꺾이는 구간, 대략 18,400원 이탈하면 요거는
굳이 매수할 필요도 없고 보유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18,400원 기준으로 저점을 버텨주는지 확인하시고 오늘 음봉 나왔더라도 다음 거래일에 또 양봉 만들면서 다시 한번 요 앞에 고점 저항이 있는 구간, 수평 저항이 있는 구간 25,000원대를 충분히 찾아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요 앞에 2,500원으로 갈지 18,400원 혹시나 이탈하면서 더 빠지지는 않는지 같이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한싹입니다. 한싹 같은 경우에도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단기 반등을 했지만 쭉 빠지는 모습.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상한가를 한번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윗꼬리도 길게 그리면서 어쨌든 추세를 한번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옆으로 횡보하다가 지금 5일선 밖에 없는 뭐 따끈따끈한 종목인데 5일선에서 일단 지지가 이루어지는 모습. 그리고 이 종목 만약에 매수하려면 저는 적어도 상한가 종가 22,770원 정도 되네요. 22,770원 돌파될 때 매수하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단기적으로 바로 아래에서 지지받고 있는 5일선 이탈하면 오히려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21,400원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매매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레뷰 코퍼레이션입니다. 레뷰 코퍼레이션도 상장하자마자 급락 그리고 나서 지수가 안 좋으니까 5일선 따라서 쭉 빠지는 모습. 하지만 최근에 저점 12,990원 대략 13,000원대 저점을 잡아내면서 횡보하다가 지금 캔들 자체가 5일선 위로 올라가 있다는 측면은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지만 하락하면서 13,000원대를 다시 이탈한다면 오히려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하시고 5일선을 버텨주는 선에서 매매하는 게 좋다. 그리고 더 올라갔을 때 저항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은 대략 요 구간 18,700원대 이렇게 강한 수평 저항이 있는데 이런 구간을 돌파했을 때는 단기 급등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18,700원 라인을 돌파하면서 올라갈지 저항 맞고 다시 떨어지면서 5일선 이탈한다면 더 큰 하락 추세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반드시 5일선 깨지지 않는 선에서 상승하면서 중요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 짧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그래도 지수 반등의 흐름이 어느 정도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수가 다시 혹시나 꺾이면서 빠질 때는 오히려 더 크게 빠질 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다는 약간 위험성도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